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소속팀으로 복귀한 유럽파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드디어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2로 뒤지던 후반에 교체 투입된 황희찬은 그의 주특기를 살려 흐름을 바꿔놓고 결국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어 2대2 무승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날 벤치에서 시작한 황희찬은 후반 18분 후백 네베스 대신 투입되자 기다렸다는 듯 교체 3분 만에 상대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황희찬의 오랜 골 침묵은 그간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반기에는 5골을 기록했지만 후반기에는 주춤하면서 출전 기회도 줄었고 팀의 부진 속에 황희찬을 발탁했던 브루노 라즈 감독마저 경질돼 팀 내 입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골이 나왔으니 황희찬으로서는 그야말로 천금 같은 골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황희찬의 상승세를 이끌고 신임 감독에게도 믿음을 준 것 같은데요. 새로 부임한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의 월드컵 활약에 선발 출전 기회를 줬고 황희찬은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조커로 투입된 이날 경기에선 골까지 넣어 이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 라리가의 이강인도 훨훨 날았습니다. 라리가 16라운드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후반 17분 교체 투입돼 택배 프리킥으로 극장골을 도와 팀을 1대0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마요르카가 좀처럼 득점하지 못하고 답답한 경기를 이어가자 감독은 변화를 주기 위해 후반전에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그러자 이강인은 황희찬처럼 투입과 동시에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며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입과 동시에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강인 투입으로 달라진 것은 킥의 궤적이었습니다. 키커로 이강인이 나서면서 마요르카 선수들의 헤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전혀 위협적이지 않던 마요르카의 세트피스 상황. 하지만 이강인이 등장한 이후 마요르카의 최대 무기가 됐습니다. 불과 교체 3분 만에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해 스스로 코너킥을 만들고 직접 킥도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들어가자마자 연달아 마요르카의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냈지만 마요르카의 마지막 결정력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후반 45분에는 위협적인 왼발 중거리 슛이 상대 골키퍼에 막혀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인은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후반 종료 직전 마요르카의 마지막으로 프리킥 찬스가 주어집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강인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잠시 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을 아부돈 프라츠가 헤더골로 성공시켜 결승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강인이 뛴 시간은 불과 28분으로 아주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28분간 키패스 4개로 마요르카의 극장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마요르카의 승리를 이끈 것은 이강인이었는데 황당하게도 이강인의 4호 도움은 취소당하고 말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 오른쪽 지역에서 이강인이 처리한 프리킥을 압돈 프라츠가 헤더로 연결, 바야돌리드 골문을 열었는데 라리가 사무국은 이 도움을 이강인의 도움이 아닌 파블로 마페오의 도움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페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강인의 킥을 머리에 맞추기 위해 경합하고 있었는데요. 결승골을 기록한 프라츠 앞에서 순간 높이 점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강인의 도움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킥이 마페오의 머리를 스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도움 3개를 기록 중인 이강인은 아깝게 도움왕 경쟁 기회를 잃었습니다. 만약 바야돌리드전 킥이 도움으로 인정됐다면 이강인은 라리가 어시스트 부문 공동 3위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라리가 사무국의 판단으로 이강인의 값진 도움 기록이 취소되고 만 것인데요. 하지만 이강인의 진가는 기록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스페인 라리가 빅찬스 메이킹 순위, 큰 기회를 만든 순위에서 이강인이 빅찬스 메이킹 8개를 기록하며 현재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아래 2위, 3위 등 순위에 올라있는 선수들의 이름은 그야말로 쟁쟁합니다. 그리즈만, 덴벨레,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등 최고의 선수들이 이강인 아래에 포진해 있습니다. 더구나 마요르카 소속으로 빅찬스 메이킹 순위 1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확실하게 스텝업을 이뤄냈고 빅클럽들 역시 이강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 따르면 이강인의 바이아웃 조항은 약 230억 원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금액 수준입니다. 실제로 뉴캐슬이 지난달 10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부터 마요르카에 스카우트를 파견했고
마요르카 지역지 기자 세레소도 뉴캐슬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울브스, 2부 리그의 번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강인의 이적은 여름 이적 시장으로 예상되었었는데요. 놀랍게도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페인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당장 이번 겨울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테오 모레노 기자는 지금 이강인과 연결된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와 에레디비시에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클럽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을 가장 원하고 있는 팀은 아스톤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라는 겁니다. 스페인 매체도 지난 6일 이강인이 90% 마요르카를 떠난다며 아예 이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매체 역시 이강인에게 눈독을 들이는 곳은 프리미어리그 혹은 네덜란드 프로축구 리그 에레디비시에라고 전하면서 EPL의 뉴캐슬과 에레디비시에의 PSV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이강인 이적 가능성 90%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강인 이적설이 신문 톱 기사에 오를 정도로 기정사실화되자 스페인 스포츠 매체들은 아예 마요르카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강인은 원더키드다. 전 소속팀 발렌시아는 돈 문제로 이강인을 내보냈지만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올 시즌 이강인은 17경기에 출전해 2골, 도움 3개를 기록했다. 이강인은 에메리 시스템에 적합한 다재다능한 선수다. 날개와 중앙 모두 배치할 수 있다. 아마도 아스톤 빌라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강인의 이적료로 1,500만 파운드 228억 원을 예상했는데요. 현재 아스톤 빌라는 필리페 쿠티뉴를 방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강인이 쿠티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선수이며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시스템이라면 이강인이 더 활짝 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팬들 역시 이강인이 과연 어떤 클럽으로 이적할 것인지 이강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잘 알아주는 팀으로 이적해 유럽 리그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